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경제 전문가 400여 명과 국민 1000명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자, 올해 6월에 비해서 올 연말인 12월쯤에는 주택 가격이 얼마나 오를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더니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와 그리고 국민들이 비슷한 대답을 내놨다고 하네요. 크게 오르지도 혹은 크게 내리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답변을 내놨다고 합니다. 아무리 분양 물량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집을 사고 싶다고 하더라도 쉽사리 집을 사기는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동산 시장에서도 분명히 뜨는 지역은 있겠죠. 저희가 오늘도 뜨는 지역을 찾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출발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생생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오늘도 방송을 시청하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02-2077-635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보내주고 싶으신 분들은 02-545-7988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S&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 부동산 가이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투자의 팁을 하나씩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팁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난해 중소형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대형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인기를 바탕으로 건설사들도 중소형 아파트 공급 러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중소형 아파트 지금 사도 되는 것일까요?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대표님과 제가 방송을 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네. 제가 이 대표님하고 쭉 이야기를 나누면서 중소형 아파트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던 기억이 꽤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중소형 아파트 네. 당분간의 앞으로 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 네. 어차피 막을 수 없는 시대 변화죠. 그래서 앞으로 대형 아파트들이 다시 한번 기회가 온다 이런 거는 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사회의 어떤 현상이 변하죠. 인구 구조의 변화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가구 원수의 감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저금리,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고 또 혼인율이 떨어지고 네. 출산율이 떨어지고 또 무엇보다도 고령화 시대가 또 급속히 진행됨으로써 네. 어떤 흐름 자체가 가구 원수는 더 늘어나기는 어려운 구조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소형을 찾는 어떤 수요층들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게 상황의 흐름이고요. 네. 또 한 가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소형 아파트 과연 이제 지금 이런 흐름이라면 계속 오르겠느냐 이제 이런 거를 또 염려하시고 궁금해하시는데 네. 일단은 사도 되냐 안 되냐는 두 가지 관점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실거주 방법과 또 아니면 투자 이 두 가지로 네. 나눠지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실거주라고 한다라면은 매수를 해도 좀 괜찮은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 현상 어떤 시대의 어떤 변화 흐름이 네. 지속적으로 소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네. 때문에 가격 하락 여건은 그렇게 없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드는데 다만 이 투자 목적이라면 우리가 지금 작년 재작년 우리 기본적으로 공급량을 좀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작년만 해도 지금 분양시장에 분양 물량이 50만 호를 넘게 분양을 했거든요. 굉장히 많은 양의 분양을 했는데 그 분양 물량의 약 93% 이상이 중소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런 분양 공급 물량이 입주 물량 전환되는 우리가 항상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2년 후라든가 이런 시점에는 좀 소형 아파트가 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어떤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지금 투자 목적으로 들어갔다는 거는 2, 3년 후에 결국은 소형 아파트, 신축 아파트하고 이렇게 경쟁력으로 봤을 때는 어떤 투자 수익을 거두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렇겠네요. 이런 판단이 들고요. 또 지금 현재는 단기간에 좀 이렇게 좀 급등한 어떤 시세를 보여주고 있죠. 네.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은 대부분 지역이 과거 전고점 시세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냐 우리가 네. 봤을 때는 조금 의문 퀘션 마크를 좀 붙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차별화되고 또 양극화 현상을 보이면서 지역적으로 다 같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지역이 전고점을 넘어섰다는 것은 아무래도 추가 상승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 소형 아파트들 지금 현재로 봤을 땐 매수로 해도 가격이 이렇게 하락 여건은 그렇게 많지 않다. 흐름상. 하지만 우리가 2, 3년 후 투자 목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나중에 공급량, 신축 공급량을 우리가 따져봤을 때는 추가 상승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부가 있다. 그래서 실거주 목적으로는 지금 매수를 해도 괜찮겠지만 투자 목적에서는 조금 더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결론 드리겠습니다. 네. 실제 거주하기 위해서는 중소형 면적의 아파트 괜찮지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아직 공급량이 얼마나 많을지 그것을 지금 당장 알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이런 궁금증 생기죠. 투자는 어디에 해야 되는지 그런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지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주제는 성공투자 전략 부동산 흐름의 맥 읽기고요. 5월 7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개최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02545-7988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고민들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을 도와드릴까요? 네, 저기 관악구 서림동에 네. 신림 현대아파트 24평형의 전세로 거주 중인데요. 네. 예, 이거를 사도 괜찮은지 산다면 언제쯤 사는 게 좋을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매수 시기까지 궁금하신데 지금 전세 만기 시점은 언제쯤이신가요? 내년 초요. 내년 초. 알겠습니다. 내년 초에 이 매수를 해도 되는지 한번 송성문 대표 지금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안녕하세요. 네, 네. 목소리가 되게 차분하십니다. 날씨가 오늘 비가 와서 좀 차분해지신 것 같아요. 저도 좀 차분해지고 하는데. 일단은 뭐 궁금하신 거는 지금 신림 현대 아파트라고 하셨죠? 네. 예, 지금 전세 거주하시는데 향후에 지금 매수를 해도 되겠냐, 아니면 지금 매수를 하는 게 좋겠냐, 이게 네. 아니면 또 전세로 계속 거주하시는 게 낫겠나, 그런 걸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네. 답을 먼저 좀 드리면, 결론 먼저 네. 좀 제가 드리면 매수를 해도 좋겠습니다. 오늘 좀 전에도 제가 이수 시간에 좀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지만은, 이제 매수 의견을 드리는 이유는 좀 나중에 산다고 해서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가격 하락 여건은 좀 없어버린다. 신림 현대가. 그런 이유를 좀 드리고, 그래서 매수를 하신다면은,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나쁘지 않다. 아니면 전세 이렇게 들어있는 매물들 있죠. 예를 들면은 본인도 똑같은 이제 전세 입자니까 그런 만기 시점을 남겨놓은 것들은 아무래도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가격적 면에서 매수자가 우위에서 더 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이 나쁘진 않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일단 다른 분들을 위해서 좀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다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지도를 좀 보면, 이 현대아파트가 연식은 조금 됐잖아요. 90년대 중반 정도 되죠. 네. 예, 그래서 이 신림역하고 좀 거리는 좀 있지만, 제가 일단은 가격이 빠지지 않을 거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지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가구 단독 이런 밀집 지역이에요. 예. 그렇죠?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 지역은 아니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아파트 수요가 조금 있는 지역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 이 지금 현대 아파트 신림 이쪽 지역 자체가 이 아파트 가격들이 이렇게 고가는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좀 접근하기가 굉장히 좀 이렇게 수월한 이런 어떤 단지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또 지금 우리가 신림선 개통되는 건 알고 계시나요? 예,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렇죠. 이 단지 내 서울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신림역으로 해서 지금 여의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신림선 경전철이죠. 근데 지금 이 경전철이 다음 달 중에는 좀 착공에 들어갈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완공이 되는 시기까지는 한 5년 정도의 좀 시간이 필요하긴 한데, 그 시간을 봤을 때 지금 1년, 2년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수요층이 좀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이쪽 신림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어떤 역이 생기고 어떤 전철 교통, 물론 경전철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대단한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아래쪽에 2호선하고 연결되는 인근 지역보다는 이런 위쪽에 지금 위치하고 계신 이런 지역들은 경전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고, 또 한 가지는 이 현대아파트 앞쪽으로 역이 생기죠. 바로 경전철역이 서울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역이 생깁니다. 신림역까지. 그렇다면은 역세권 아파트가 또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신림역을 이용하기에는 조금 도보수 이용하기는 조금 멀잖아요.
예, 버스를 타고 이용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여기 이제 위치 자체 조금 구릉지다 보니까 뭐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경전철에 어떤 호재가 들어왔을 때는 호재를 바로 받을 수 있는 단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이 지역의 전반적인 그 지역의 흐름 자체가 빌라, 다세대 이런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아파트에 대한 수요층이 조금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런데 실수요 측면이 강하다는 거예요. 투자 수요가 아니고. 두 번째로는 이 경전철에 대한 호재를 이 아래쪽 지역보다는 위쪽에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더군다나 단지 앞쪽으로 해서 여기 또 생기는 어떤 그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은 4, 5년 남았지만은 실거주 목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 실거주 목적으로 보기에는 서서히 어느 정도 약간의 상승폭은 좀 더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집을 전세로 거주하는 거하고 집을 사는 거하고는 이 주거 안정 측면을 좀 한번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약간의 호재를 받을 수 있다라면은 매수를 해도 나쁘진 않다 이런 결론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면 네. 뭐 지금 해도 되고 내년 뭐 시기는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시점은 제가 왜 네. 내년 초가 만기신데 네. 왜 지금 시점이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네. 일단은 어차피 그 만기를 맞춰가지고 서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일반 실거주하는 아파트들에서는. 근데 네. 지금 전세 만기가 조금 남아있는 매물이라고 하면은 예. 아무래도 선택할 수 있는 폭 아니면은 가격을 조금이라도 더 조정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것보다 나중에 사는 게 가격 면에서 뭐 가격이 낮아진다라면은 나중에 사는 게 좋겠지만 뭐 가격이 변동이 없다라면 지금 매수하려고 하는 매물을 조금 더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전세 만기 시점 비슷한 걸로 해서 골라보시면 더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궁금증이 풀리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점을 도와드릴까요? 노원구 상계동요. 네. 그 마들역 근처에 있는 주공 아파트거든요. 16단지. 네. 그거를 지금 보유한 지 2008년도부터 살고 있으니까 네. 근데 그거를 팔아야 될지 팔면 언제나 팔면 좋을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네, 2008년부터 거의 8년 내지는 9년 정도 거주를 하신 거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매도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더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지금 네네. 바로 송성문 대표를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그 실거주 하시는데 뭐 매도를 한번 생각하신다면 어디 주거 이전을 좀 어느 쪽으로 계획하고 계신 건 있으신가요? 네, 계획한 데는 있어요. 아, 그러세요. 물론 어쨌든 이거 매도를 하고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쪽으로 가신다 그러면 네. 그런 계획에 의해서 어떤 이전을 하신다 그러면 더 좋은 조건이라 그러면은 매도하고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건 왜 그러냐면 네. 이 상계동 지역 자체에 일단 아파트를 놓고 봤을 때는 물론 16단지 이쪽 위쪽이잖아요. 마들역하고는 좀 거리는 조금 15단지 건너서니까 네. 도보로는 한 뭐 5분 이상 거리는 되는 거고 네. 일단은 상계동 지역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자체 호재도 있고 뭐 아시다시피 방송에서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창동 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복합단지 개발에 대한 주변의 호재도 있고 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은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따져 본다면은 네. 창동 차량기지 이전도 지금 이제 뭐 본격적으로 아레나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하고는 있지만 기지 이전이 19년도예요. 그럼 네.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한 20년도가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주변 개발 호재가 지금 단기보다는 좀 중기 이상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 시점이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자체적으로 16단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16단지는 제가 알기로는 용적률 면도 그렇고 대지 지분이 지금 몇 평 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몇 평이세요? 26평이거든요. 26평이요. 네. 대지 지분이 지금 그 몇 평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그건 모르겠어요. 대략 제가 알기로는 한 11평 정도 되거든요. 네. 상계동 주공단지들이 지금 단지별로 대지 지분들이 조금씩 틀려요. 네. 근데 16단지가 이렇게 대지 지분이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네. 좀 낮은 편이에요. 그렇다 보면은 문제 재건축을 봤을 때는 대지 지분을 갖고 이렇게 봐야 되고, 물론 역과의 거리 앞으로 뭐 조성되는 어떤 우리가 지금 지금 창동 차량기지 주변에 있는 뭐 10단지라든가 뭐 9단지 이런 데보다 7단지 이런 데보다 더 입지가 좋지는 않지만은 네. 대지 지분이 좀 많아서 사업성이 좋다라면은 정도 경쟁력은 있겠죠. 근데 네. 오히려 대지 지분이 좀 적어요. 옆에 단지들보다. 옆에 있는 14단지라든가 이런 데는 대지 지분이 조금 더 많거든요. 네. 뭐 한 2평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결국은 뭐냐면 전반적인 흐름에 봤을 때는 지역 자체의 흐름은 좋지만 이 개발 주변 개발 호재도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고, 또 2년 후면은 이제 재건축에 대한 자체의 어떤 분위기도 형성될 거거든요. 네. 이런 분위기가 됐을 때는 그렇게 유리하지만은 않다. 또 이 중층단지라고 보니까 또 추가 분담금하고 여러 가지 계산을 해봤을 때는 재건축이 진행돼도 이렇게 큰 이익을 보기에는 좀 쉽지는 않거든요. 지금 조심스럽게 예측해 봤을 때는. 네. 그렇다면은 결론은 어떤 분위기가 좀 잡혔을 때는 지금 어디 이동할 곳도 계시고 한다면은 매도를 하고 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하락 여건은 없습니다. 이 상계 단지가 이런 네. 어떤 자체 개발, 주변 개발이 있어서 하락 여건은 없지만 어떤 분위기를 좀 계속 탄다라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2년 후 정도가 조금 더 상승 여건이 있거든요. 네. 예, 재건축 허용 연한도 들어가고 지금도 또 지금 아래쪽 그 8단지 지금 재건축하고 있는 건 아시나요? 네, 네. 예, 네. 예, 지금 분위기가 그쪽에 뭐 시공사 선정하고 이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까 상계동 지역이 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분위기가 또 이렇게 형성이 돼요.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1, 2년 후에 상계동 지역 자체가 어떤 재건축에 대한 얘기가 솔솔 많이 피어오른다면은 지금보다는 기대감이 좀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빨리 가지 않으셔도 된다라면은 한 2년 후 정도가 또 매도 시기에는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올해 장기 보유해서 큰 이익을 보기에는 좀 그렇게 좋지 않다. 기간 대비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시청자님 너무나도 명쾌하게 해석을 해주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 문자로 궁금한 점을 보내주신 시청자분이 계십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오늘 문자 사연 보내주신 분은 8976님입니다. 대림동에 위치한 신대림 2차 신동아 파밀리아 아파트 26평형을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프리미엄, 그러니까 웃돈 5천만 원을 줘야 하는 상황인데 실제 거주하는 목적으로는 이 돈을 주고도 매수해도 괜찮은 걸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딱 키워드는 이거예요. 웃돈 5천만 원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제가 좀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요번에 입주하는 아파트입니다. 뭐 단지가 네. 그렇게 크진 않는데, 네. 분양가를 보니까 뭐 한 1,300만 원대, 1,400만 원 정도 분양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결론을 놓고 보면 입지하고 제가 이렇게 지도상으로 좀 보면은 입주가 곧 예정돼 있는데 일단 신풍역하고 뭐 대림역 위치 중간에 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분양가 자체에서 조금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프리미엄 5천만 원이라 그러면 지금 분양가 대비해서 평당 시세로 봤을 때는 한 1,600만 원대 정도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네. 그 정도라면은 지금 왜 괜찮다라고 판단이 드냐면 이 신길 뉴타운에 뭐 지금 뭐 신길 7구역 같은 경우 삼성 레미안 평당가로 지금 한 2천만 원대 정도로 지금 가거든요. 그래서 네. 물론 이런 신길 뉴타운에 대단지 아파트하고 이런 조금 소형 아파트하고 소규모 아파트하고 같은 가격으로 가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 가격 형평을 봤을 때 또 신길 뉴타운이 지금 그 가격세가 좀 조금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 봤을 때 조금 신길 뉴타운이 조금 더 올라간다고 봤을 때는 여기도 평당가가 조금 더 오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실거주 측면이라 그러면은 지금보다 조금 더 시간을 지나서 사시게 된다면은 조금보다는 조금 더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실거주 목적이라면 지금 매수해도 괜찮다. 이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분양가 자체가 조금 낮게 형성이 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거주 목적으로는 매수해도 괜찮다. 결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십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제가 지금 저기 일원역 옆에 있는 까치마을 14평에 살고 있어요, 전세로. 13평이요? 14평. 14평이요? 네. 예. 그래서 이사할 때가 돼서 지금 전세 말고 이걸 사서 네. 이사를 옆으로 할까 하는데요. 같은 아파트 네. 14평형을. 네.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살고 계신 이 아파트는 아니고 같은 평형대의 같은 단지 안에 있는 다른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아파트 14평 그대로요. 이 아파트 14평형 실제 거주하시는 목적으로요? 예, 사서 갈까 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송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지금 근데 전세 오늘은 지금 전세 거주하시면서 아니면 실거주 목적으로 문의가 많으시네요. 근데 지금 까치마을 수소 14평을 살고 계신데 이제 전세가 아니고 이제 매수를 해도 되겠냐, 예. 얘기를 조금 일찍 사시면 좋았을 텐데 좀 최근에 많이 올랐죠? 예, 4억이 좀 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쪽 지역 자체가 뭐 강남권도 그렇지만 뭐 다른 지역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기 소형 평수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예. 지금 뭐 그것 때문에 단기간에 오른 것 때문에 지금 사도 되냐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좀 전에도 제가 뭐 다른 분하고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일단 집을 매수한다는 거는 이제 뭐 차익을 기대한다기보다는 주거 안정 측면에서 좀 보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무튼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좀 매수를 해도 좀 나쁜 시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좀 단기간에 우리가 급등을 해서 좀 부담감은 있고 매수 저항을 조금 하고 있는 어떤 이런 분위기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가격 상승 여건은 좀 남아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하는 건 의견에 찬성을 드리고요. 일단 주변의 변화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뭐 까치마을은 일원역하고 좀 가까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데 지금 이 아래쪽 수서역 역세권 개발 때문에 핫하잖아요. 이쪽 지역이. 네네. 예, 그래서 뭐 이제 뭐 지금 KTX가 개통이 되고 또 지금 3호선과 또 여러 가지 뭐 GTX 노선도 진행이 되고 결국은 이 강남권 철도교통의 이쪽이 허브가 될 지역이거든요. 그렇다면 수역 복합단지 어떤 개발 또 이런 걸 떠나서 또 옆으로 오른쪽으로 송파권으로 이동해 보면은 지금 뭐 가락시장이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고 아래쪽 문정 법조단지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어떤 주변에 어떤 큰 변화들이 있음으로써 이쪽 지역의 가격이 그렇게 하락 여건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조금 지나게 되면은 이 재건축을 좀 봐야 되거든요. 이쪽 지역은. 예, 까치마을도 이제 좀 마찬가지고요. 뭐 리모델링 연한도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재건축에 대한 뭐 얘기도 이제 좀 나올 수 있어요. 단기는 아니지만은 앞으로 뭐 5, 6년 뭐 이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한데 제가 생각은 오히려 지금 이 옆에 단지들 가격은 좀 알아보셨나요? 이게 살고 계신 데만 알아보셨나요? 네. 조금 팁을 드린다면 요 수서 신동아 아파트 같은 경우도 수서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까치마을에서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서 신동 아파트는 좀 어떤가 하면 생각을 여기도 지금 소형 단지거든요. 이 신동 아파트 14평형도 아마 비슷한 가격 내지 조금 더 위에 가격일 거예요. 요 정도 여기가 오히려 조금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같은 조건이라면은 그게 왜 그러냐면 뭐 전반적으로 뭐 수서역하고 가까운 어떤 더블 역세권이라든가 뭐 KTX 어떤 수서역을 이용하기 위한 이런 어떤 근거리에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이 주변의 어떤 변화를 봤을 때는 역세권 개발 사업과 너무 근거리에 있다 보면 그 입지의 어떤 강점으로 봤을 때는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특혜 용적률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는 것들 있죠. 물론 뭐 여기도 일원역 역세권이지만은 수역 역세권하고는 조금 내용이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이쪽 그 신동 아파트 같은 평형을 비슷한 가격에 거래를 한다라면은 이쪽으로 한번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결론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시장님. 하겠습니다. 네, 그 송선문 대표가 다른 그 매물을 좀 알아보라고 하셨으니까 알아보시고 나서 또 고민되시는 부분 있으면 전화를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총 4분의 시청자님의 고민을 해결해 봤습니다. 자, 이것으로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송선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송선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주제는 성공투자 전략, 부동산 흐름의 맥 읽기고요. 5월 7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개최됩니다. 궁금하시거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545-7988번으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에게 돈 되는 매물 정보를 드릴 겁니다. 오늘 매물 정보 보시면서 궁금한 점 많으실 텐데, 자, 그 궁금점 있으신 분들은 02-2077-6393번으로 방송 중에도 방송 후에도 전화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매물 정보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ENR 투자연구소 김철문 대표, ANC 도시개발 김영조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매물이 준비되어 있을지 궁금하시죠? 첫 번째, 김영조 소장이 매물 준비하셨는데 어떤 매물 들고 오셨어요? 네, 소액 1,000만 원 투자가 가능한 매물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정부가 최근에 우면 R&D 100만 평의 지역 특구를 R&D 특구를 지정 발표했지만 이 많은 연구원들이 몰려들 수 있는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세대를 신축할 수 있는 부지는 본 매물이 유일합니다. 1,000만 원 투자가 가능한 매매가 2억 4천만 원의 우면동 신축 투룸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철문 대표가 또 두 가지의 매물 들고 오셨어요. 오늘은 어떤 겁니까? 네, 오늘은 아파트 쪽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시세 대비 저렴한 매물이라 볼 수 있는데요. 마포 합정동 3룸인데요. 이 매물 같은 경우 시세 대비 아주 저렴한 매물입니다. 그리고 중구에 있는 하학동인데요. 상업지역 내에 있는 투룸입니다. 이 매물 같은 경우 수익형뿐만 아니라 매도 차익까지 가능한 소액 투자 매물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개의 아파트와 하나의 다세대 주택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매물 어떤 매물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매물은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2호선과 6호선이 지나고 있는 합정역에서 걸어서 9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지난 2012년 8월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7층 건물 가운데 6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3억 7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1억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대표님, 저희가 이 화면을 통해서 간략하게 사진은 봤어요. 그런데 네.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입지역권 말씀해 주세요. 예, 마포구에 보시면은 그 합정동 주변이 네. 서부권의 중심지로서 상권이라든지 업무, 교육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합정역과는 실질적으로 2호선과 6호선이 교차하는 더블 역세권인데요. 약 도보로 8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한강변과는 도보로 2분이 채 안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런 개발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풍부한 입지 여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본 매물 인근 지역이 보시면은 바로 인근에 YG라든지 연예기획사라든지 다수의 기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주변 지역에 보시면은 바로 홍대 상권, 이 홍대 상권이 지금 현재 안쪽까지 파고들면서 실질적으로 주변 지역의 문화, 예술, 공연 이런 부분이 접목되면서 게스트하우스라는 이런 부분이 본격적으로 주변 지역에 현재 그 주변 조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강남뿐만 아니라 많은 유명인들이 투자와 거주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마포권의 중심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촌으로 변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기업체가 많이 입주하는 이유가 인근 지역의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경인고속도로 내부순환도가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교통의 사통팔달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주변 지역에 보시면 바로 본 매물 인근 지역의 합정역 주변인데요. 바로 보시면 배후에 여의도 금융 허브단지 그리고 용산국제업무단지, 상암 DMC, 마곡단지를 바로 중심권에 있기 때문에 그런 풍부한 업무단지로 인해 그만큼 임대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바로 본 매물이 강변북로를 지하하면서 초록길이 다시 한번 이 지역에 공원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강의 시민공원을 도보로 2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주변 단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인근의 망원시장이라든지 홈플러스가 또 두 개 있죠. 인근 지역에 보시면 월드컵 경기장과 수산물 시장 이런 다양한 편의시설이 또 홍대 문화권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입지여건 설명을 들으면서 화면에서 잠시 이게 마른 목걸이 하나가 그려졌어요. 그게 네. 마포 상장 거점이죠. 그렇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개발 호재로서 실제로 마포구의 중심 라인이 합정역 라인 쪽에 보시면 6호선이 있습니다. 상암 DMC, 바로 합정역, 홍대 상권, 그리고 공덕 비즈니스벨트 이 중심 라인이
본 매물 인근 합정역 주변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서부권의 중심지역으로 합정개발 균형 촉진지구가 개발되면서 이 지역의 중심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여기에 다시 한번 보시면 홍대 상권이 지금 파급 효과를 통해서 한강변가에 지금 상권이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너지 효과라든지 바로 인근 지역에 보시면은 당인리 발전소가 가족 테마공원을 다시 한번 2017년 말경에 오픈을 통해서 주변 지역의 문화, 예술, 창조거리로 다시 한번 발돋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보시면 한강변 한강변 주변에 보시면은 지금 수변 개발 계획 있죠. 여기에 보시면 여의도 노량진이라든지 용산 그리고 지금 마포 이 합정동 주변에 트라이앵글식으로서 이 주변 지역에 다양한 문화 예술 거리로서 한강변 먹거리를 다시 한번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 볼 수 있겠고요. 주변 지역에 다양한 면세점 이런 부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건물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 2012년 8월에 준공된 건물이고요. 자, 그 가운데 7층 건물 가운데 이번 매물은 6층에 있다고 했었어요. 네, 자, 이게 그렇습니다. 아파트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겼나요? 6층 노얄층이라 볼 수 있는데요. 본 매물은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약 18평이 넘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방 3개, 그리고 여기에 또 화장실 2개입니다. 그리고 방마다 발코니가 별도로 서비스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참 용이하다 볼 수 있겠고요. 거실 폭이 거의 5m에 이르기 때문에 거실의 넉넉함이 장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주차 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세대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편리성과 입구 부분이 바로 2차선 대로 부분과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의 편리성이 강점이라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아늑하면서 내부 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부분이 장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사진 보니까 실제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있나 보네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은 그 거주하시는 분을 이 세입자로 두고 투자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가격 얼마입니까? 예. 이 매물이 지금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하죠. 다세대 가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3억 7천만 원인데요. 인근 시세보다 굉장히 저렴한 매물입니다.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현재 보면 이 호수에 지금 대출이 많다 보니까 전세가 시세는 3억 5천인데 전세가 지금 2억 5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만기 시는 결론적으로 3억 5천 시세를 받으시는 거의 원금 회수되는 매물이라 볼 수 있는데요. 현재는 이런 부분을 안고 가기 때문에 1억 2천만 원 투자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월세 수익률이 좋은 지역이 마포구 합정동입니다. 여기에 보통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 정도 시세이기 때문에 향후에 월세를 넣으실 경우 은행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여기에 9천만 원 투자 대비했을 때 안전하니 한강변의 매도 차이까지 견줄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대표님 그 매수할 때 주의할 점, 투자할 때 주의할 점 한 가지 말씀해 주세요. 예, 한강변의 개발 계획이 중장기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장기적인 면에서 접근한 게 좋겠고요. 특히 저렴한 매물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장 탑사 이런 부분이 꼭 챙길 부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매물 만나봤습니다.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아파트였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매물은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시민회숲역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이번 달 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 가운데 5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4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약 1천만 원 예상됩니다. 자, 이번 매물은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 자, 우리 소장님이 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입지 여건 말씀해 주실까요? 네. 자, 앞으로도 많은 개발 호재에서 추가적인 임대 수요가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본 매물의 입지는요, 네. 현재도 7만여 명의 임대 수요가 뒷받침이 돼주는 그런 지역인데요. 이 서초구 우면동은 이 그 옥지 공간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양재천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요. 우측으로는 그 우면산을 산책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센터가 모여들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힐링이 가능한 녹지 공간이 풍부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매물지인데요.
특히 이 우면동 일대는요, 이 개발이 불가능한 그린벨트와 또 보금자리 주택 또 280여 개의 R&D 센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매물이 이 다세대를 신축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매물입니다. 그런 입지적인 굉장히 희소성 가치가 뛰어난 매물이고요. 현재도 아시아 최대 규모의 삼성 R&D 센터, 또 LG그룹에서는 LG그룹에서 가장 큰 규모의 R&D 센터, 또 KT 연구센터 등 이 대한민국 시장 점유율 1위의 현대기아 본사까지도 위치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광교 IT밸리와 판교 IT밸리, 이 우면 IT밸리는요, R&D밸리는 이 자급자족이 가능한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특히 이 본 매물과 이 삼성전자 R&D 센터, KT R&D 센터, LG R&D 센터는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적 장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는 4호선 선바이역과 버스를 이용한다면 3호선 양재역, 신분당선 양재 시민해수역을 이용할 수 있고요. 도로망을 살펴보시게 되면 교대역까지 1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우면산 터널 또한 접해 있습니다. 앞으로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가 개통 예정으로서 더욱더 도로망 또한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네. 자, 이미 이 지역에는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식으로 또 다른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지는 좀 궁금하거든요. 네. 지난 한 주간에 굉장히 이 지역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방송에서 오면 R&D 지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개발 진행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네.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파이시티 28,000평의 상업용지가 드디어 하림홀딩스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왠지 드디어 시작이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가 되겠는데요. 이 정부의 대규모 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의 일환으로 양재 우면 R&D 100만 평의 특구가 지정이 됐고요. 기업 R&D 단지를 조성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이 파이시티 개발 용지뿐만 아니라 이 화훼공판장, 농협 하나로마트, 양곡 유통센터 이 부지들이 전부 다 대규모 부지입니다. 개발이 가능하게끔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서 건폐율 또한 높여준다라는 그런 특급 개발 호재가 되겠는데요. 주변에 SK 유류 정장고가 있습니다. 여기도 대규모 부지인데 움직임이 좀 감지되고 있고요. 이 9번의 공매 유찰을 통해서 파이시티 부지 난항을 겪다가 드디어 정부의 이 패스트트랙 인허가에 대한 허가를 아주 간편하게 빠르게 진행시켜주겠다라는 이런 개발 호재와 더불어서 이 낙찰이 되고 매각이 됐습니다. 앞으로 현재 진행형의 아주 특급 개발 호재, 진행형의 개발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현재 만여 평의 R&D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LG 또 KT 5천억과 4천억의 각각 증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도 발표되었습니다. 제2의 삼성전자 R&D 센터, 제3의 삼성전자 R&D 센터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또한 고속터미널 부지 이전 또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서초 IC에서 한남 IC의 이 전체 구간을 지상은 공호나 지하는 도로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투자를 하실 때는 직접적인 개발 수혜지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매물을 선택하시길 바라고요. 본 매물이 그런 직접적인 개발 수혜지 안에 들어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자,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기업이 많이 들어서고 녹지를 활용해 공원이 들어서게 되는 그런 지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건물은 또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 그쪽에 사시는 분들 꽤 눈 많이 높잖아요. 네네. 그분들의 그렇습니다. 수요에 눈높이 맞출 수 있을까요? 건물 어떻습니까? 네. 자, 우면동 일대는요, 옛날에 연예인들도 많이 살았고, 네. 이런 대형 빌라 단지 내가 속해 있는 본 매물입니다. 이 개방감 또한 매우 우수하고요. 건물 시공 능력이 매우 우수한 건설사가 신축하는 그런 매물입니다. 특히 이 빌트인 냉장고라든지 세탁기, 시스템 에어컨, 무이택배함, 엘리베이터 모든 설치물이 매매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몸만 들어와도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전혀 없는 현대적 감각의 도시형 다세대 주택이 되겠는데요. 어떻게 지어질 것인가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 샘플하우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장점과 특징을 갖고 있는 이 매물 투자할 때 어느 정도의 자금을 확보를 해놔야 될까요? 가격 말씀해 주시죠. 네, 1,000만 원입니다. 매매가 2억 4천만 원이 되겠고요. 전세는 2억 3천만 원 충분히 가능한 매물입니다.
월세로는요, 보증금 3천에 월 90만 원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대출금 1억 7,500만 원을 사용하여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4,500만 원 투자로서 매월 45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 수익성 매물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매물이며 소액 투자로서 단기 차익까지도 실현 가능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 한 가지만 소장님이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최근에 뭐 지방으로까지 이 대출 규제에 대한 네. 그런 보도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요, 개발 호재의 직접적인 수요, 또 많은 원칙과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준한 그런 투자에 하시기를 유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두 번째 매물 만나봤습니다.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매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된 세 번째 매물은 서울시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2호선과 6호선이 지나고 있는 신당역에서 걸어서 6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17년 5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총 13층 건물 가운데 12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7,7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2,7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김철문 대표는 오늘 이 두 개의 아파트 매물을 준비를 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전 거는 이미 지어진 건물이었고 이번 거는 이제 지어질 건물이네요. 그렇죠. 네, 일단 입지 여건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그 중구하면 관광 쇼핑의 네. 중심 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거의 7만 명이 이 중구의 명동이나 동대문 시장을 다녀갔습니다. 그만큼 한국인이 거기에 가기 어려울 정도로 밀물듯이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본 매물이 바로 인근 지역에 있는데요. 보면 신당역과 지금 보시면은 더블 역세권이죠. 이곳과 약 6분 거리에 있습니다. 특히 그 주변 지역에 보시면은 바로 상단 쪽에 청계천이라든지 바로 인근에 풍물시장, 벼룩시장이라든지 아래 하단 쪽에 보시면은 중앙시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우측으로 이동하시면은 왕십리 뉴타운이 입지를 통해서 주변 지역 고급 주거단지 그리고 롯데캐슬이 바로 있고요. 바로 또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롯데 시네마 극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하단으로 이동하시면 바로 다양한 지하철 노선인데요. 여기 보시면 신당역에 현재 2호선과 6호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묘암역, 왕십리역, 그리고 약수역, 청구역, 인근 지역의 동대문 운동장역까지 하면은 1호선에서 6호선, 거기에 더불어서 분당선과 중앙 경의선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8개의 노선이 인근 바운다리에 환승할 수 있는 그런 도심의 그런 역세권의 가치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보시면 바로 좌측에 동대문 상권의 랜드마크를 할 수 있는 남대문 시발점에서 여기에 명동 그리고 동대문 랜드마크 이 다양한 쇼핑, 문화, 예술의 단지가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주변 지역에 꾸준한 임대차 수요가 활성화된 지역 중 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 중구에 위치한 아파트를 소개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발 호재 한번 들어볼 텐데 이 동대문 지역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면세점 때문에 또 굉장히 뜨거웠던 지역이기도 네. 하고요. 또 최근에는 이 새로운 면세점을 또 낸다고도 하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이 또 여기에 작용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중구가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네. 전체 틀이 관광상품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서울역 굉장히 노후화됐죠. 이 주변 지역에 역세권 개발이 예정돼 있고요. 여기에 고가도로가 현재 더 하이라인 파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주변 지역에 아주 좋은 공원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맞은편에 보시면 동대문 지역이 실질적으로 패션, 디자인 이런 부분에 서울시의 지원을 통해서 그만큼 예전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상생시킬 수 있는 그런 단지로 꾸민다는 장점이 있겠죠. 여기에 보시면 또 다시 한번 면세점 효과죠. 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유입되고 있는데 신세계와 더불어서 두산에서 다음 달 한 18일경에 오픈을 통하면은 주변 지역의 가치라든지 이런 분이 더 배가 될 수 있겠죠. 또한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좀 최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의료 특화 단지로서 명동이라든지 을지로
실제로 주변 지역에 많은 고용 창출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주변 지역에 보시면은 그 굉장히 안쪽은 노후가 심한데요. 바로 세운상가라든지 인근 지역의 동묘압력 이런 주변 지역에 도심 재생산업이 다시 한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역, 약수역, 인근의 신당역 주변 같은 경우 역세권 개발이 계속 추진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계속 배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매물 지역이 현재 상업지역입니다. 이 상업지역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고밀도 개발을 통해서 주변 지역 업무타운이 형성될 수 있는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보다도 미래의 임대라든지 매매 수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증가될 수 있는 입지 여건, 상업지역의 그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개인적으로 이 대표님께 궁금한 점이 이 지역을 또 많이 돌아다니실 네. 거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이런 아파트에 이 눈독을 들이는 그런 수요층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상인분들인가요? 아니면? 일단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임대를 놓게 되면은 네. 보통 전세하고 월세가 있으면 대체로 네. 전세가 더 빨리 빠지죠. 네. 이 지역은 실질적으로 동대문 상권에 현찰이 많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 사업하신 분들은 현금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월세가 먼저 빠집니다. 네. 그만큼 임대차 수요가 풍부하면서 실질적으로 20대에서 30대의 수요가 굉장히 임대가 대기 수요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주변 여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가격을 통해서 또 투자 전략까지 힌트를 얻어갈 수도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건물 이야기 한번 들어볼 텐데, 내년, 그러니까 2017년 5월에 지어질 건물 아닙니까? 네. 아직 안 지어진 만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예,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총 60세대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하 3층에 지상 13층인데요. 주차 공간도 보시면 자가용과 SUV 차량이 별도로 구분됩니다. 특히 이 매물은 투룸과 거실, 발코니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옵션 부분은 우리 고급 오피스텔 있죠? 이런 부분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풀옵션 이런 부분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거실 부분이 3.3m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넉넉한 거실 공간이 장점일 뿐만 아니라 특히 앞면이 롯데캐슬 아파트 단지와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도로 여건이라든지 주차의 편리성 이런 부분이 눈에 띄는 매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앞서서 이 대표님께서 월세 수요가 꽤 많은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월세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가격이 필요한지, 또 이 전세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가격이 필요한지 가격도 말씀해 주시죠. 자, 서울에서 보시면은 임대차 수요가 가장 네. 높은 곳이 중구, 그 다음에 홍대 쪽 그리고 강남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매물은 분양가가 2억 7,700만 원입니다. 여기에 현재 전세 시세가 지금 시점입니다. 현재 2억 5천인데 내년 보면 더 상승할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2,700만 원 시점에서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수익률 좋은 곳이 바로 중구 쪽입니다. 그만큼 이 매물 임대차 수요가 굉장히 높은데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가 기본적으로 100에서 110만 원이기 때문에 이 안정적인 임대 수익도 안고 갈 수 있는데요. 특히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은행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7,700만 원 정도일 뿐만 아니라 이 매물은 아파트입니다. 일반 지역에 있는 다세대 가격이기 때문에 그만큼 향후에 매도하실 경우 그만큼 희소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안정적인 매도 차익까지 견줄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매물 소개는 다 들어봤고요. 저희가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 한 가지만 정리해 주시죠. 예, 이 항학동이 상업지역인데요. 현재 앞으로 개발될 지역입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앞면이 굉장히 쾌적하고 깨끗한데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상당히 노후도가 심합니다. 이런 부분이 점진적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개발이 되면 당연히 본 매물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앞으로 투자 가치를 보는 눈이 필요할 걸로 그런 부분 꼼꼼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매물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아파트였습니다. 자, 오늘 매물 소개 도와주셨던 두 분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조 소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주제는 나에게 맞는 부동산 투자 비법이고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궁금하시거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2077-6393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김철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주제는 2천만 원으로 소형 아파트에 투자하는 법이고요. 매주 목요일 오후 1시에 개최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02-326-200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매물 정보 도와주신 두 분은요. ANC 도시개발 김영조 소장과 이엔나투자연구소 김철문 대표였습니다. 자, 부동산 가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